혹시 여러분의 온실 겨울 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12월이 되면 텃밭일은 잠시 잊고 온실은 눈 속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봄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곤 하죠. 봄이 왔을 때 병충해가 창궐하고 심지어는 쌓인 눈 무게 때문에 하우스 골조 자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위험구역이었던 여러분의 온실을 다음 수확을 위한 튼튼한 요새로 바꿔줄 12월에 반드시 해야 할 20가지 작업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다음 시즌을 대비해 흙의 비옥도를 2배로 높이는 비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12월이 정말 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일하는 시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왜 12월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달은 작물의 왕성한 성장을 기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기반, 즉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온실을 길고 험난한 겨울 항해를 떠나는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선착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배가 과연 봄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12월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달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미리 싸우는 일종의 예방전쟁을 수행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온기가 돌기만을 기다리는 곰팡이, 포자들과 싸우고 겨울잠을 자고 있는 해충, 유충들을 뿌리 뽑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수톤에 달하는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구조를 튼튼하게 보강해야 하죠. 본질적으로 12월에 온실에 투자하는 단 1시간은 봄의 몇 주간의 힘든 사투와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온함과 풍성한 수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 온실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온실의 뼈대부터 점검해 봅시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겨울은 이 골조에게 정말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전체를 샅샅이 훑는 전면적인 정밀 검사입니다. 모든 연결 부위와 이음새를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철제 골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녹이 새은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습기와 냉기 속에서 아주 작은 부식 지점도 순식간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철솔로 깨끗이 긁어낸 다음 방청제나 녹전환 처리제를 바르고 보호 페인트로 마무리하십시오. 목재 골조의 주적은 당연히 부패와 썩음입니다. 망치 등으로 모든 부재를 가볍게 두드려 보면서 색이 검게 변했거나 곰팡이로 인해 물렁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은 즉시 교체하거나 강력한 방부 처리제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기온차로 인해 느슨해졌을 모든 볼트와 나사를 다시 꽉 조이십시오. 이 단순한 작업이 전체 구조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명심하십시오. 무거운 젖은 눈의 하중 앞에서 아무리 튼튼한 골조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카드집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 바로 지지대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조사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보장해도 운에 맡기거나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젖은 눈이나 얼음비는 하우스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중을 가합니다. 땅이 완전히 얼어붙기 전인 12월이 바로 보강 작업을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특히 눈이 중앙 상부에 쌓이기 쉬운 아치형 하우스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재나 널빤지로 만든 T자형 지지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마루 아래, 그리고 각 파이프 혹은 석가래 아래에
특히 중앙 부분 위주로 꼼꼼하게 설치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지대가 하중 때문에 땅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반드시 벽돌이나 두꺼운 판자 같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우스 길이가 길다면 지지대 개수를 아끼지 마세요. 1.5m에서 2m 간격으로 충분히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보강 작업이야말로 하우스 붕괴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봄의 밭에 도착했는데 멀쩡해야 할 하우스가 뼈대만 남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몇 주씩 복구 작업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금 한두 시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빛은 텅 빈 온실에게도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무는 덮개 피복제를 처음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름과 가을 동안 폴리카보네이트나 필름 위에는 먼지, 흙, 새똥이 쌓이며 특히 안쪽에는 녹조나 이끼 같은 초록색 때가 끼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온실의 빛 투과율을 크게 낮춥니다. 햇빛 한 줄기가 금처럼 귀한 겨울에는 토양을 드고 병원균을 막기 위해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스펀지 또는 솔, 그리고 일반 세제, 주방 세제를 준비하십시오. 연마제가 포함된 세제나 거친 솔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폴리카보네이트에 미세한 흠집을 남겨서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지가 더 잘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온실 안팎을 모두 꼼꼼하게 세척하십시오. 특히 때가 잘 끼는 이음매 접합부와 구석진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세척 후에는 깨끗한 물로 전부 헹궈주세요. 실내가 얼마나 밝고 넓어 보이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채광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완벽한 소독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부분의 텃밭 주인들은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눈이 쌓인 걸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치우기 바쁩니다. 물론 특히 눈이 젖고 무거울 때는 치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어디에 버리시나요? 대부분 하우스에서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눈이야말로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촉촉하게 해주는 최고의 무료 자원입니다. 그러니 지붕 청소를 끝냈다면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푹신한 눈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가져오세요. 두껍게 쌓아서 바티랑 위에 그대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눈이 덮여 있으면 땅이 깊숙이 얼지 않습니다. 흙이 더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토양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보존됩니다. 둘째, 봄이 되면 눈이 녹으면서 흙의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식물에게 가장 유익하고 구조화된 형태의 수분인 눈 녹은 물로 땅을 적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봄에 첫 물을 줄 때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40cm 두께로 쌓아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간단한 농사 기법 하나가 다가오는 새 시즌을 위해 토양의 구조와 수분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겁니다. 구조물과 덮개 관리가 끝났다면 이제 땅에 시선을 돌릴 차례입니다. 12월은 가을에 작업을 못했다면 1차적인 토양 처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흙덩이를 일부러 부수거나 완벽하게 평평한 이랑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 판층을 뒤집듯이 삽 한 깊이만큼 땅을 파는 것입니다. 흙덩이는 부수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할까요? 흙 표면에 겨울을 나려고 자리 잡은 해충, 유충이나 번데기, 그리고 병원균들이 지표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리가 이 모든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줍니다.
모진 추위가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땅을 파는 것은 토양 구조를 개선해 줍니다. 흙 속에 산소가 공급되며 큰 흙덩이가 얼고 녹는 과정, 동결과 해빙을 거치면서 봄이 되면 토양을 더욱 푸석하고 부슬부슬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점토질의 무거운 토양을 갖고 있다면 이 방법은 필수적입니다. 굳이 땅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흙덩이가 클수록 동결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그 대가는 봄에 건강하고 보슬보슬한 흙을 얻음으로써 충분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청결 작전은 계속됩니다. 비눗물로 하우스 내부를 깨끗이 닦아냈다면 이제 전체 소독을 할 차례입니다. 병원성 곰팡이와 세균은 하우스 골격의 틈새, 폴리카보네이트 이음새, 그리고 구석진 곳을 겨울나기 장소로 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에게 단 하나의 서식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산동이나 황산철 용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다소 독성이 강합니다. 좀 더 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는 고촉균이나 트리코더마를 기반으로 한 특수 약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월의 영하 기온에서는 이러한 미생물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되던 전통적인 방식인 유황훈증, 연막 소독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문과 환기창을 단단히 닫고 부식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금속 물품은 하우스 밖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유황 연막탄에 불을 붙인 후에는 빠르게 밖으로 나와 문을 밀폐시켜야 합니다. 연기가 모든 틈새로 침투하여 대부분의 병균을 제거할 것입니다. 처리 후에는 며칠 동안 하우스를 충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토양 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땅을 갈아엎거나 얼려도 역병이나 각종 무름병 같은 끈질긴 병원균들은 토양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소독은 우리의 관리 계획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12월에 어떤 방법으로 소독해야 할까요? 화학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방제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아직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0도 근처를 유지하고 있다면 트리코더마 기반의 제제를 물에 타서 흙에 관주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곰팡이는 일종의 포식자 역할을 하여 해로운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파괴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땅에 겨자깻묵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훌륭한 유기질, 비료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식물 방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깻묵은 거셈이나 선충 같은 해충을 쫓아내고 곰팡이성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깻묵을 밭 표면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 갈퀴 등으로 살짝만 흙에 섞어주세요. 이듬해 봄, 녹은 눈이나 비와 함께 이 유익한 성분들이 토양 깊숙이 스며들어 본격적인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주말 농장이나 도시 농부들이 가을철 온실 밭에 녹비 작물, 즉 겨자, 파셀리아, 귀리 등을 심습니다. 이는 토양 관리에 있어서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12월이 되면 이렇게 자라난 푸른 녹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뿌리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줄기가 너무 높으면 폭설이 내릴 때 눈이 걸려 쌓이게 되면서 작물이 부러지거나 한쪽에 불균이란 하중이 가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잘 자란 녹비 작물을 낫이나 전정 도구를 이용해 베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어낸 녹색 물질을 절대로 하우스 밖으로 치우지 마세요. 밭 위에 그대로 두어 멀칭, 덮개. 재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눈 밑에서 이 녹비는 부분적으로 부숙되면서 흙의 깊은 동결과 침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듬해 봄에는 질소와 미량 원소가 가득한 최고의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봄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흙의 윗부분에 살짝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비료 공급, 토양 구조 개선, 그리고 흙 보호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을에 녹비 작물 심는 것을 놓쳤더라도 땅이 아직 얼지 않았다면 12월에도 늦지 않습니다. 호밀이나 배치 등의 씨앗을 밭에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 겨울은 오랜 시간 효과를 발휘하는 유기물을 투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아직 완전히 썩지 않은 생거름이나 미숙퇴비 같은 것인데요. 만약 이걸 봄에 심기 직전에 뿌리면 발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어린 모종의 뿌리가 타버리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2월, 지금이 적기입니다. 유기물을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만약 전에 녹비 작물을 키웠다면 그 위에 그대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깊이 갈아엎거나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밭 표면에 펼쳐 두기만 하세요. 겨울 내내 서리와 수분, 눈을 맞으면서 거름은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이렇게 독성을 잃고 부드러워진 유기물의 모든 영양 성분은 봄이 되면 작물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봄에는 그저 흙의 윗부분을 살짝만 섞어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 팁은 한 해 동안 많은 양분을 쏟아낸, 특히 지친 하우스 온실, 흙에 적용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국 다음 해 토마토나 오이 같은 작물들에게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강력한 영양 저장고를 미리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겨울철 온실의 조용한 적은 바로 결로, 즉 물방울 맺힘 현상입니다. 이는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낮에는 겨울 햇빛이라도 온실 내부를 트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습기가 온실벽 내부 표면에 맺혔다가 아래로 흘러내려 구조물이나 땅바닥으로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지속적인 습기는 곰팡이와 균류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나무 구조물에는 치명적입니다. 둘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특정 부분의 토양을 과도하게 젖게 만들어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물러지게 만듭니다. 셋째, 틈새나 이음매에서 물이 얼면 팽창하면서 비닐이나 유리 같은 덮개는 물론 구조물의 밀봉제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환기입니다. 겨울 내내 온실을 꽉 닫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적어도 날이 풀리는 주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이나 환기창을 두어 시간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구조물을 건조시켜서 심한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온실에 작물이 없으니 환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체되고 습한 공기는 병원균이 번성하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 환기를 시켜주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결로 현상을 막아줍니다. 둘째, 토양을 단단하게 얼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온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땅이 더 깊숙이 얼도록 돕는데 이는 월동하는 해충이나 병원균에게 치명적입니다. 셋째,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바람이 없는 추운 날을 골라 한두 시간 정도 맞바람이 치도록 환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양쪽 문을 모두 열고 가능하다면 작은 환기창도 함께 열어주세요. 온실이 너무 차가워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내 온도를 외부 온도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로운 병균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온실 내부의 미기후가 건강하게 개선됩니다. 정기적인 환기가 여러분의 온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2월은 농사일이 없는 농항이죠. 바로 이때가 온실에서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점검하고 정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봄철,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삽자루가 부러져 있거나 전정가위가 녹슬어서 잘 안 잘린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 지금 급할 것 없을 때 온실에서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예를 들어 삽, 쇠스랑, 호미, 전정가위, 물뿌리개, 양동이 등을 전부 모으세요. 흙과 식물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금속 부분은 물로 깨끗이 씻고 잘 말린 다음 녹이 슬지 않도록 엔진 오일이나 그리스 같은 윤활유로 꼼꼼하게 기름칠을 해주세요. 가위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날카롭게 갈아줍니다. 나무 자루에는 금이 가거나 썩은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이 새는 물뿌리개나 양동이도 미리 수리해 두세요. 지지대, 끈, 망, 비닐하우스, 활대 같은 부속품들도 한 곳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농기구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봄이 되었을 때 고장난 도구를 고치는 대신 바로 농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과 수고를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찬 기운이 감도는 지금이야말로 지적인 작업, 즉 다음 시즌 계획을 세울 최적의 시기입니다. 봄이 돼서 되는 대로 대충 심으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컴퓨터 파일에 비닐하우스 평면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밭이랑 베드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작년에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지 되짚어 보세요. 작물 돌려짓기의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작물이나 그 근연종을 같은 자리에 여러 해 연속해서 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토양의 특정 병해충이 축적되고 양분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심었던 곳에는 고추, 가지, 감자를 심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작물들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심을지 미리 구상해 보세요. 또한 혼합 재배 사이짓기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 밭이랑에 무나 상추를 함께 심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필요한 모종의 개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구매해야 할 씨앗 목록도 작성합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봄철의 혼란과 실수를 피하고 비닐하우스 공간을 최고 효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비닐하우스 물주기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얼어붙은 땅에 왜 물을 줘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덮어준 눈은 봄이 되면 흙에 충분한 습기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분에 심은 채로 겨울을 나는 장미나 수국 같은 다년생 식물들을 하우스 안에 보관하고 있다면 말이죠. 혹은 텃밭에 파슬리나 시금치 같은 월동 채소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땅이 녹는 심한 해빙기나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흙의 습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흙이 완전히 말라 있다면 미지근한 물로 약간만 물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이후 찾아오는 한파와 결합하여 뿌리가 터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뿌리 주변이 완전히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소량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밭에는 12월에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습기는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친구보다는 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온실 난방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 따로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12월에는 당장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비상 난방 시스템은 꼭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기온에서 액상 약재를 처리하는 등 특정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는 2월쯤에 양파나 부추의 강제 재배, 혹은 이른 파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은 전기 온풍기나 적외선 히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연장선, 릴선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의 전선 상태가 양호한지, 충분한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은 바로 열선을 이용한 토양 난방 시스템입니다. 밭이 비어있는 12월은 열선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켜두지 않더라도 봄철에 흙을 빠르게 데워서 일찍 모종을 심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는 첫 수확을 크게 앞당겨 줄 것입니다. 12월의 비닐하우스가 반드시 텅 비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상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공간을 작은 겨울 채소 텃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2월에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싹을 트여 수확하는 다양한 잎 채소들이 있습니다. 양파나 쪽파의 알뿌리를 상자나 밭에 심어보세요. 불과 몇 주 만에 신선한 쪽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슬리, 샐러리 혹은 비트 같은 작물의 뿌리 채소를 심으면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장 속도가 빠르고 추위에 강한 작물인 물냉이, 쌈채소용 갓, 그리고 시금치를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빛이나 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겨울 비닐하우스의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처럼 풍성한 수확은 아니겠지만 연말연시 식탁에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를 올리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는 곧 비닐하우스 농사가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2월에 딱히 작물을 키울 계획이 없다면 비닐하우스를 아주 중요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저장 공간이죠. 땅속 깊은 곳이 아닌 지상에 있는 훌륭한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혹독한 추위를 싫어하지만 시원한 환경이 필요한 뿌리 채소들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비트, 무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큰 상자나 통을 준비하세요. 바닥에 마른 모래나 톱밥을 깔아줍니다. 뿌리 채소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고 그 위에 다시 모래를 덮어 층층이 쌓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를 막고 혹시 모를 부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을 대비해 캐넨 글라디올러스 구근이나 달리아 뿌리 역시 비닐하우스에서 잘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직접적으로 얼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상자 위에 낡은 담요나 부직포 같은 것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처럼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지 않는 휴명이에도 재배했던 작물을 봄까지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비닐하우스는 쥐를 비롯한 설치류 불청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따뜻한 뿐만 아니라 남은 식물 잔여물, 씨앗, 심지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까지 찾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쥐들은 하우스의 나무 골조를 갉아먹거나 덥게 자재를 손상시키고 보관 중인 작물을 망치며
심지어 밭을 엉망으로 파헤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반드시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비닐하우스 내 모든 식용 가능한 것들을 제거하세요. 씨앗 봉지나 남은 채소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둘째, 설치류가 침입할 수 있는 모든 틈이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는 금속망이나 깨진 유리 조각을 섞은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쥐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셋째, 쥐덫이나 미끼를 설치하십시오. 시중에 판매되는 독성 미끼를 사용해도 좋고 쥐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민간 요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딱총나무 가지나 타르에 적신 헝겊 조각을 놓아두면 쥐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여 기피하게 됩니다. 휴면 중인 온실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미세 환경 관리는 중요합니다. 실내에 최소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실외용 온도계를 걸어두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온실을 방문해 온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온실이 얼마나 온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밤에는 얼마나 심하게 얼고 햇볕이 드는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봄에 모종을 심을 시기를 계획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온실 구조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한파 뒤에 갑작스러운 해빙이 오면 건축 자재에 추가적인 부하를 주게 됩니다. 셋째, 온실 안에 저장하거나 키우는 것이 있다면 온도 관리는 필수적이며 생명과 직결됩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비상 난방을 켜거나 반대로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졌을 때 환기를 시키는 등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드디어 20번째, 마지막 점검 단계입니다. 모든 주요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시즌을 위해 온실을 봉인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돌며 점검하세요. 지지대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모든 문과 창문이 틈없이 닫혔는지, 필요하다면 환기를 위해 한 곳은 남겨두세요. 모든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졌는지, 그리고 쥐덫 같은 해충 방지책은 설치되었는지 말입니다. 온실 주변에 강풍에 날려 비닐이나 유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놓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내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혹은 누수의 흔적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성공적인 겨울나기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확신을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비로소 마음 편히 문을 닫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음 해 풍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1년 농사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당신의 온실은 이제 어떤 혹독한 겨울 날씨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12월의 가장 중요한 20가지 필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정한 텃밭 농부에게 겨울은 휴명이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죠.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아마도 눈을 밖으로 버리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아이디어와 온실을 저장고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이 몇 가지 요령이 겨울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시면 단순히 온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봄의 폭발적인 수확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 해충과 병이 없는 상태, 그리고 튼튼하게 보존된 구조물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새로운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2월 온실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어쩌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